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귀양살이, 이 귀양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시대의 형벌제도는 그 형법 자체를 중국 명나라의 형률이었던 대명률을 가져다 쓰는, 준용하는 그러한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형벌의 종류도 대명률에 규정된 5가지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걸 이제 오형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사형, 유형, 도형, 장형, 태형, 사, 류, 도, 장, 태, 이렇게 5등급의 형벌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벼운 죄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가장 가벼운 형벌이 태형입니다. 태형은 여러분들 혹시 이야기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도 행해지는 나라가 있죠. 싱가포르에서는 지금도 이제 태형을 집행을 하는데요. 가장 가벼운 형벌이고 이 태형 안에도 5등급이 있어요. 태형 10대부터 50대까지 10대 단위로 해서 5등급이 있습니다. 10대, 20대, 30대 그런 식으로. 태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 회초리에 해당합니다. 그게 이제 큰 지름, 큰 지름이 예전 도량형으로 2푼 7리, 약 한 8mm 정도, 그리고 작은 지름이 1푼 7리, 한 0.5cm 정도, 그러니까 5mm죠. 그러니까 5mm에서 8mm 정도가 되는 나무까지, 길이는 한 세자 5치, 즉 한 오늘날 기준 한 116cm 정도 되는 그런 정도 나무까지로 매를 치는데 10대에서 50대까지 치는 회초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태형 윗등급이 장입니다. 장형. 장은 이제 태보다 큰 회초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이 장형도 5등급입니다. 60대부터 100대까지 60, 70, 80, 90, 100 그렇게. 장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태, 그리고 주로 이제 군대라든가 포도청 같은 데서 쓰는 곤과 함께 조선시대 형구의 하나인데요. 태보다는 큰 회초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지름은 3푼 2리, 약 한 1cm, 작은 지름은 2푼 2리, 약 0.7cm. 그러니까 태보다 조금 큰 그런 것이죠. 길이는 이제 같습니다. 태와 세자 5치, 석자 5치, 그래서 116cm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것이고요. 요 태는 이제 큰 가시나무로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나무를 원래대로 나무를 쓰다 보니까 이제 마디도 있고 이제 옹이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이제 깎아버리고 매끈하게 해서 사용을 하고 타격하는 부위, 때리는 부위는 이제 볼기였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형, 장형 알아봤고요. 그 윗단계가 도형입니다. 도형. 이것은 이제 역참이라든가 그러한 정해진 곳에서 노역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장형과 함께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도형이 단독으로 나오는 경우 있고, 예를 들어 장 100에 도 몇 년 그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1년에서 3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도 1년은 장 60, 그렇게 단계별로 도 1년 반은 장 70, 도 2년은 장 80, 도 2년 반은 장 90. 그래서 가장 긴 도형은 장 100대와 함께 부과하는 이제 도 3년, 도형 3년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 나온 표현이 이제 도배라는 표현이 있어요. 도형으로 정배한다. 정배는 이제 배소를 정한다. 귀양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도형으로 배소를 정할 경우 이제 도배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윗단계가 이제 그 유형입니다. 유형. 이게 이제 그 도배와 마찬가지로, 도형과 마찬가지로 도배라는 표현이 있듯이, 그래서 유배라는 표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형으로 정배했다. 도형과 다른 점은 노역은 없어요. 노역은 없는데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기한입니다. 그러니까 도형은 아까 3년까지의 한계가 있었잖아요. 근데 유형은
사령, 그러니까 사면령, 그러니까 그 국왕으로부터 용서한다는 영이 떨어지기 전에는 평생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게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짧으면 뭐 금방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길면 몇십 년, 뭐 우리 다산 정약용이라든가 그 정약용의 형 뭐 정약전이라든가 이런 분들 되게 오랫동안 뭐 십수년 이상씩 귀향살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향방에 따라서 무기한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형벌이 이제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형은 거리에 따라 2,000리에서 3,000리, 그러니까 유 몇천 리, 유 2,000리, 유 2,500리, 유 3,000리 그렇게 판결이 내려지고요. 이것도 역시 도형과 마찬가지로 장형과 함께 부과됩니다. 근데 장형보다 이제 무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장 100입니다. 그러니까 장 100에 뭐유 3,000리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래서 유배하면 이제 유형으로 배소를 정했다. 그런데 그 위가 이제 사형이죠. 사형. 가장 뭐 생명형이죠. 사람의 목숨을 끊는 형벌이 이제 사형입니다. 그래서 법에 정해진 사형은 원래는 두 가지예요. 교형과 참형. 교는 이제 교수형이죠.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이 교형이고, 참형은 참수형. 목을 이제 잘라 죽이는 그런 것이 이제 그 형벌 사형의 이제 그 종류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것 이외에 참형보다 좀 더 큰 죄, 뭐 대역부도, 모반 이런 걸 하면 능지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능지처사는 이제 사지를 이렇게 절단을 내는 그런 형태죠. 그리고 좀 대우를 할 경우에는 교형보다 좀 더 대우를 하는 사사가 있었죠. 사약을 내려 죽이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적으로 뭐 등급별로 하면 뭐 사사, 교형, 참형, 능지처사 이런 식으로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귀향이라는 것은 뭐 고려시대 때 귀향 고향으로 이제 돌려보냈다라는 데서 이제 나온 것으로 그 유배와 도배를 합해서 부르는 말이 이제 귀향입니다. 흔히 이제 유배를 많이 귀향이다 그렇게 귀향에서 이제 발음이 귀향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유배의 집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관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기구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관직자, 관원은 의금부에서 의금부의 도사, 여러분 이제 금부도사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금부도사가 하는 일이 많습니다. 뭐 체포해 오는 일도 하고 사약을 내릴 때도 금부도사가 하고요. 바로 이제 귀향하는 관리를 집행해서 배소까지 보내는 일도 이제 그 의금부 도사, 금부도사가 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직자 중에도 이제 무관 같은 경우는 이제 형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형조에 이제 나장이 뭐 집행을 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할은 의금부 도사나 나장의 역할은 이제 지정된 유배지까지 가서 그 지역의 고을에게 인계하는 데까지가 이제 이 후송관의 이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령은 이 귀향객을 귀향 온 죄인을 보수주인이라는 사람에게 위탁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주인은 이제 이들을 맡아서 뭐 보호는 이제 보호한다, 수는 지킨다 그런 거죠. 맡아 지키는 그런 역할이죠. 뭐 감옥 같은 경우는 간수가 있다면 보수주인이 이제 감시도 하고 대개 이제 보수주의는 원칙적으로는 그 지역에 약간 좀 유력자들, 좀 형편이 좋은 사람들이 이제 맡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집 한 채를 원래 거주지로 제공을 하고 죄인의 감독이나 이제 보호를 맡는 그런 사람을 이제 보수주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귀향 가서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원래 죄인의 생활비는 고을이 부담한다는 특별한 어떤 특명이 있지 않은 한 죄인이 스스로 부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따로 그 밥값이니 뭐 그런 것들은 옷 그런 것들은 다 자기가 알아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좀 뭐 가세가 충분한 양반이나 관직자들 같은 경우는 가족 일부가 따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형은 도형과 달리 기한이 없는 종신형이 이제 원칙인데 이제 중간에 사면형이 있으면 돌아올 수 있었다 말씀을 들었죠. 그래서 뭐 죄가 감해졌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 유배지를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U20리에서 U30리까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좀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사면이 되면 아예 석방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배지는 어떻게 정해지느냐? 예를 들어 그 당시 조선시대 8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경기, 강원, 뭐 충청, 전라, 경상, 함경, 황해, 평안. 이 8도 그 도를 기준으로 해서 죄인이 거주하는 도로는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도는 무조건 벗어나야 돼요. 근데 이제 2000리에서 2500리, 3000리라는 것은 원래 중국 기준입니다.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거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직선 거리가 아니라 우회해서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리로 이제 환산해서 되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법정, 경북대전이나 이제 이런 법전에는 그 출발지가 어디냐 따라서 2000리, 2500리, 3000리를 어디까지를 정하느냐 이런 도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경기 지역의 죄인이라고 할 때 2000리라고 할 경우는 이제 경상도, 전라도, 그러니까 충청도나 강원도는 못 갑니다. 이건 뭐 아무리 돌아도 2000리가 넘기 때문에.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평안도, 함경도에 600리 밖을 이제 2000리로 환산을 하고요. 2500리는 이제 그 지역에 750리 밖, 그리고 3000리는 이제 그 경상, 전라, 평안, 함경도 900리 밖, 아주 이제 변방 이쪽을 환산하는 그런 게 있는데, 이게 뭐 아주 엄격하게 적용됐다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이제 2000리, 2500리, 3000리라는 이제 법전상의 기준 이외에 아주 또 그 중에는 가혹한 유배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혹한 유배지 첫 번째가 극변입니다. 궁극적인 극에 달하다는 그 극자의 그 갓변자, 변경할 때 변자를 써서 평안도, 함경도와 같은 변방, 그리고 경상도나 전라도의 바닷가. 그래서 아주 극변이라는 것은 가장 변두리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거리가 가장 멀고 환경이 나쁜 지역을 극변이라고 해서 좀 더 죄가 중하면 극변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극변보다도 더 죄가 중하다 그러면 이제 절도로 보냅니다. 절도. 절은 이제 끊을 절자, 그러니까 뭐 외딴 뭐 그런 뜻이죠. 도는 섬도자. 그러니까 외딴 섬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 뭐 제주도, 뭐 추자도, 뭐 등등, 흑산도, 뭐 이런 섬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 유배 가서의 그 행동 범위를 제한하는 그러한 또 특별한 또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안치와 위리 안치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 귀향을 가면 그 지역에서는 고을 안에만 있으면 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는데, 안치라는 것은 뭐 그 한자로 이제 편안한 안자에 이제 둘치자인데, 편안하게 둔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둔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죄인을 정배한 그 고을 안에서도 특별히 일정한 구역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걸 안치라고 했고요. 그 중에도 아주 뭐 중한 범죄를 지었다 그러면 위리안치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뭐 사극에서 위리안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안치하는 죄인의 거처에다가 위는 두를 위자죠. 리는 이제 가시 울타리, 울타리 리자입니다. 그래서 가시 울타리를 둘러치는 그러한 안치가 위리안치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가시 울타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탱자나무가 이 가시가 있어서 탱자나무가 자라는 지역에 주로 위리안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남쪽 그 해안가나 섬 그쪽에 많이 이제 위리안치를 보냈죠. 그래서 이제 죄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그러한 이제 형벌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귀향의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실제 귀향살이가 어쨌는지 우리 댁의 이제 통념과 다른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